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양시장 외국인 매도세도 크고요. 사실 환율도 1,470원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낙폭을 줄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하락,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유 두 글자로 한번 말씀해 드리면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AI 버블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만큼 사실 AI 버블론에 대한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종목, 특히나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 그 이유를 AI 버블론으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새롭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면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어려운 시장이지만 적절한 전략과 적절한 종목으로 저는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와 함께 좋은 기회 잡아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일봉이 아닌 분봉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엔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꽤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죠. 하지만 장중에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큰 폭의 하락이 좀 마감이 되었고 장중의 변동성이 1000포인트가 넘어설 정도로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던 이 첫 번째 시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연준 의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실적을 보고 나서는 사실 상승 출발을 했죠.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사실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버블론이 지금의 하락에 대한 이유라고 한다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 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시장에서 AI 버블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이유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에 금리 당연히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30%에서 40%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발표했었던 고용 지표는 9월 지표였습니다. 자, 12월 FOMC 회의 이후에 10월과 11월에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있기 전 마지막 고용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준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유동성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12월 FOMC에서 차라리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가 없고 적절하게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버블론이라고 하기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전략을 신규 관점으로는 이러한 낙폭 과대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속도에 대한 조절이다. 이유는 최근의 데이터를 연준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하를 못하는 것이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단기 하락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신다면 불안감도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전략들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코스피 쪽으로 벌써 1조 6천억이나 넘는 매도 금액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으로는 매도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장중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과대하게 되어 있는 구간, 이번 주에 사실 하방에 대한 변동성, 금리에 대한 영향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죠. 그리고 걱정했었던 AI 버블론과 관련해선 엔비디아 실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지 적절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로는 지금이 단기 하단 지지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 라인에서 지금은 충분히 반등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 3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했듯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의 영향으로 지금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지 적절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등의 구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과 종목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실시간으로 시장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에 대한 매파적 발언으로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축소된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의 이슈 그리고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일 갈등으로 이 반사수혜를 입을 거라라는 기대감 그런 섹터들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강세입니다. 이 삐아가 15% 급등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이 6%,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7%대 강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한일령 기조로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에 여행주도 수혜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일 갈등의 수혜주가 그나마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낙폭을 줄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이슈 그리고 종목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그리고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오늘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전반적인 조정 구간 속에서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에 전략으로도 한번 말씀드렸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도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구간 속에서 반등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눌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서 관련돼 있는 부분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여행 레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일본 여행 금지령에 따라서 국내 한국에 대한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 카지노주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어려운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행 금지,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수산물 수출이라든지 이제는 히토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갈등이 심화될수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좋은 움직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서부 T&D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다.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호텔 객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거점의 핵심적인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 T&D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중일 갈등이 없었을 때도 최근에 관광객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에도 좋았었던 사업 구성에서 또 하나 플러스 되는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18일 이번 주 화요일에도 당연히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고가 라인은 돌파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 자리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단기간에 이번 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시점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신규 관점으로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눌리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 완성을 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수익으로 누적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관점으로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GSPNL도 마찬가지입니다. GSPNL도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1월 18일 이번 주 화요일에 생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SPNL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부 T&D와 마찬가지로 호텔 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 라인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T&D와 마찬가지로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제 진입 자리 잡아보신다면 다시 한번 30%가 넘는 이런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모멘텀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눌리는 구간에서 서부 T&D, GSPNL 저와 함께 재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나온다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기보다 저와 함께 확실한 매수 진입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신다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한 만큼 저와 함께 재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GKL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여행이나 뭐 화장품보다는 사실 외국인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게 아무래도 GKL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월 18일 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수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움직인 부분이 있었는데 카지노주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GKL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아마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GKR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을 때 직접적인 수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저는 외국인 카지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GKR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선 두 종목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매수 시점 잡아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에서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GKL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장,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호재거리와 함께 상승을 만들고 있는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 자, 오늘 제가 3개의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에 대한 매수 진입 시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좋은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한번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여행 레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섹터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서부 T&D 그리고 GS P&L, GKL까지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장 이슈가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시장 트렌드 그리고 이슈까지 꼼꼼히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종목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요즘 그래도 강세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종목마다 조금 갈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주에서는 사실 저희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한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먼저 움직였었던 건 호텔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이 뒤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좋은 실적 혹은 실적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고 오히려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다른 섹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말씀드린 대로 중일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행주이어서 화장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수익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증시에서 일본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야 될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국내 화장품주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미리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중일과 관련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미리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APR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최근에 낙폭과대 구간에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고 지금은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방송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죠. 자,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 자리가 나왔죠. 21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APR 같은 경우에 3분기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자리가 나온 것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긴 만큼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린 부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고 전 고점 라인까지 한번 끌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여전히 화장품주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APR 여전히 저평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만큼 화장품주들 매수 관점으로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가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좋은 호재거리가 나온 만큼 실리콘투도 반등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 자리에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1선 라인에서 현재 좀 걸려 있는 저항 라인에서 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거래량 형성과 함께 돌파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간에 슈팅 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적과 함께 지금의 가격대는 확실한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긴 횡보 구간에 따른 매물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 뿐 거래량만 동반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슈팅 구간과 함께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 오늘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진 않지만 거래량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재진입 혹은 신규 진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실리콘투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파마 리서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 제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단기간의 상승 자리 여전히 추가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의 가격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를 조금은 높게 드렸습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만큼 파마 리서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을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장품과 관련해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고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과 관련된 종목들,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높았었던 종목은 눌리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 참고하셔서 실시간으로 한번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여행 레저, 화장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섹터 관심 있다라는 분들 지금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 매수 한번 해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는 화장품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중일 갈등 관련해서 호재거리도 있고 또 상승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까지 살펴봤는데요. 화장품주에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APR 그리고 실리콘투, 파마 리서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 종목은 원전주입니다. 원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원전 SMR 관련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주 최근에 많이 눌린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럴 때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원전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쯤 진입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전주들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한번 모멘텀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UAE에 가면서 합작 프로젝트, 원전 수출과 관련된 특히나 제3국에 대한 원전 수출을 합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먼저 공략할 듯이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에는 진출하기 조금은 어렵다라는
계약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3국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UAE에 관련해서 제3국에 대한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의 신사업과 관련된 MOU를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UAE 관련해서 만남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눌림에 따라서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터빈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내년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유효한데 지금에 대한 눌리는 구간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려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61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눌리는 상황 속에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 지수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규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관점으로 신규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 KPS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사실 반등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수익 구간에 좀 도달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하락 자리가 좀 나와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의 횡보 자리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한전 KPS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고 지금의 가격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기술도 사실 저평가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모멘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하락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자리 매수 자리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아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원전 섹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 것이 아닌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중동 쪽에서 제3국에 대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업데이트하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나는 관심 있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는 원전주들 살펴봤습니다. 원전 섹터의 성장성 그리고 또 추가 모멘텀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그리고 한전 기술까지 전문가님께서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여행, 레저, 화장품 그리고 원전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공략해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린 정보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주목해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확실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상승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특히나 3분기 실적에서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차 목표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 다시 한번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인 전략이 가능한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사실 리뷰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재 매수 시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8일 날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LS 에코에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 케이블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미국항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상승 자리 충분히 나왔고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상승 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45%가 넘는 상승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락 구간이 나왔죠. 하락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 구간을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번 11월 17일 날 제가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단기간에 슈팅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매수 시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11월 17일 날 제 매수 시점에서 잡아보신 분들 단기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가격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가 넘는 상승 구간을 이어갈 이러한 추세 상승 실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일 날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18일에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0월 24일 날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비나텍 같은 경우에 슈퍼커패시터를 통해서 좋은 성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도 10월 24일 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에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왔죠. 하지만 이후에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하이라이트 매수가보다 더 내려왔던 만큼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 자리 다시 한번 왔다라고 11월 18일 날 제 매수 시점 리뷰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15%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처음 30%에 가까운 수익 구간 목표가 달성했고 추가로 이번 주에 제 매수 시점에서 가져가 보셨다면 15%의 또 다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이렇게 제 매수 시점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혹은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시점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BHI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I 7월 15일 날 제시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죠. 자, 보여드리면 자,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70%가 가까운 상승 구간이 나왔던 게 BHI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횡보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11월 19일 이번 주에 제 매수 시점 제시해드렸고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충분히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여전히 지금 시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이번 주에 재매수 시점을 제시해드렸던 3개의 종목 모두 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이러한 재매수 시점으로도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러한 재매수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재매수 시점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재매수 시점만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 제시해드렸던 신흥 SEC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9월 23일에도 그리고 10월 14일에도 11월 20일에도 제가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시점마다 강하게 상승 자리가 나왔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어제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매수 시점에서 들어가 보신 분은 당연히 단기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겠죠. 이러한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저와 함께 좋은 대응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고 재매수 시점 실시간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에 대한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만큼 반등에 대한 신호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적절한 대응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LS 에코에너지, 비나텍 그리고 BHI까지 살펴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으로는 신흥 SEC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바로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BH를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OLED 전환에 대한 수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요. 자, BH 올해는 숨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IT 제품의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아이폰에 대한 수혜에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 나올 수 있고 특히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3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고 이번 주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이제부터는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실적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실하게 높은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H가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OLED 패널이 채택된 IT 제품들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의 탑재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T 기기에서 지금의 OLED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글로벌 선도에 대한 기업들이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에 OLED 전환을 계속해서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갤럭시 폴더블 폰 보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LED 폰 중에 그렇게 얇은 두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얇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얇아질수록 고가의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분기까지 실적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PER 여전히 1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내년 예상 실적 대비 PER이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2배 이상의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호재 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눌리는 구간은 적절하게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1선 라인에서 반등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매수 진입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기술적인 자리 모두 다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나온 만큼 지금 꼭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16,61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의 낙폭 가대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BH였습니다. 매수가 16,610원 그리고 목표가 1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목표가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힌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데요.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를 통해서 실적 반등이 모멘텀이다. 키움증권이 목표가를 좀 올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와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크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실 것 같은데 저는 금리에 대한 부분에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 AI 버블론이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금리가 결정적인 이유다. AI 버블론은 사실 실적을 동반하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하락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좋은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반도체형 석영 요리를 제조하고 있고요. 4분기에 같은 경우에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에 관련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선 기사에도 확인을 했지만 삼성 파운드리 부분의 가동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엔 매출은 13%, 특히나 영업이익이 55%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꼭 한번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예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밸류에이션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은 조금은 비쌉니다. 하지만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땐 PER은 15배 이하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구간을 저는 기회로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사실은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먼저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굉장히 큰 슈팅 구간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하락 구간이 좀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나 리뷰가 아닌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충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121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슈팅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낙폭과대 구간, 최근의 낙폭과대 구간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19,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이라이트 제시한 시점에서 단기간의 슈팅 이 구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한번 입장해 주셔서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 기대되는 만큼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